경찰 조사 받은 후에 불송치 결정 났다고 하면 무혐의, 송치 결정 났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혐의 있는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달라요. 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김신 변호사입니다. 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듯 아닌 듯 여러 가지 용어가 많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사 사건에만 쓰는 용어가 좀 있어서 그렇죠. 여기에 그 형사 사건이 아동학대 사건이라면 학대 사건에만 있는 보호 사건이라는 제도 때문에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없는 용어를 또 이해해야 상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용어들을 위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치와 불송치 결정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일단 고소장을 내거나 112에 사건 발생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 보통 두 개인데요. 그것이 송치 결정과 불송치 결정입니다. 몇 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죠. 이때 경찰이 검찰에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본래는 경찰에서 수사해보니 피고소인이 아무리 억울해 보여도 경찰은 사건을 끝낼 수가 없었어요. 수사 보고서만 붙여서 검찰로 모두 송치해야 했고 결정은 검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서 조사해보고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검찰로 안 보내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는 것이 바로 불송치 결정입니다. 불송치 결정 받으면 일단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의신청제도 같은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할게요. 그럼 송치 결정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불송치 결정 못 해주겠는 사건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청으로 보내는 결정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이 만일 신고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이 어느 날 전화가 오던지 문자로 몇 월 며칠자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라고 알려준다면 아, 경찰에서 나의 혐의를 인정하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동학대는 좀 달라요. 아동학대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률은 아동복지법이죠. 여기에 아이들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조항들이 쫙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하는 분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아동복지법 위반 학대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한다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특례법에 무슨 조항이 있냐면요, 특례법 적용 대상자들은 경찰에서는 불송치로 사건을 끝낼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아동학대로 조사받으시는 분들은 자기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받는지 아니면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조사받는지 아셔야 경찰 처분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례법 적용 대상 아닌 분들은 혐의 없으면 불송치 결정 해줍니다. 그러니 송치 결정 나왔다는 건 경찰서에서 학대로 판단해서 검찰에 사건 넘겼다는 거죠. 특례법 적용 대상자의 경우는요, 특례법 적용 대상자들에게는 불송치란 없습니다. 모두 검찰 송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송치 결정 난 것만 가지고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본 건지 없다고 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정리해 봅시다. 경찰 조사 받은 후에 불송치 결정 났다고 하면 무혐의, 송치 결정 났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혐의 있는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달라요. 특례법 적용 대상인 선생님 같은 분들은 무조건 송치 대상이므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에서 혐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만 아시면 경찰에서 송치했습니다 혹은 불송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지금 내가 어떤 상태구나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